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정성과 정진이라 함은 하루 3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 달도 다음 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들이는 것을 말한다. 급히 하려고 하면 병이 생긴다. 그러므로 도가의 몰입에는 공 없이 공부를 속히 하려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과 정진을 급히 하려고 하면 병이 생긴다고 하신 것처럼 건강도 평소에 한결같이 공을 들여야겠죠. 건강에 공을 들이는 또 하나의 방법, 최진용의 한방상담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박사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신체는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몸과 마음의 이제 적절한 균형입니다. 예. 그래서 몸 건강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걷기 운동을 자주 해주고 네. 이제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걷기 운동을 일주일 내내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일주일에 한 서너 번 1시간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 공복 시간을 한 15시간, 6시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저?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걷기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또 네네. 저녁 때 공복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은 좋은 건강에 아주 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에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 생리통.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경, 즉 생리를 하는데요. 생리를 하는 여성 중 70%는 생리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리통이 심할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생리통을 방치할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일이 생기거나 생리통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생리통은 자궁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 등의 발생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리통이 잦은 여성이라면 자궁 건강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은데요. 자궁 건강의 적신호 생리통. 생리통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리통, 참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생리통을 살펴보기 전에 자궁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이 자궁이 여성에게 있어서 제2의 심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궁과 또 월경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자궁은 남성에게서 받은 이제 수정된 난자를 자궁에서 잘 길러서 또 아이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또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궁입니다. 네. 예, 월경은 자궁 내막이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자궁 내막이 호르몬에 의해서 저절로 배출되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월경은 자궁과 난소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제3단계에 의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뇌의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는 이 뇌하수체에서 자궁에 있는 난소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자궁에 있는 난소의 호르몬에 의해서 월경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월경을 다른 말로 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리를 할 때 발생하는 통증, 이 생리통이란 무엇인가요? 이 자궁이 자궁 내막을 허물 때는 자궁 내막과 그 다음에 피를 내보내기 위해서 근육이 꽉 수축을 하게 되는데 네. 여성분들의 자궁에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고 긴장을 하게 되면서 그 수축력이 너무 세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이제 쥐가 날 때 근육이 꽉 종아리가 수축이 되는데 네. 이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이 자궁 근육이 자궁 내막을 허물어 주기 위해서 꽉 수축을 하는데 이 강도가 세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생리를 하는 여성의 60에서 65% 정도가 이 생리통을 경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리통의 원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생리통도 체질마다 원인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리통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에 따른 생리통이 있는데 네. 당연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질에 따른 생리통은 대표적인 게 이제 소양인, 태양인 체질, 그 다음에 음체질, 소음인, 태음인 체질인데 네. 여기에 따라서 생리통의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과 태양인은 양인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는 열이 있으면서 생리 전에 많이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여름 더울 때 생리통이 좀 더 심해지고 태음인이나 소음인은 몸이 차기 때문에 자궁 근육이 수축하고 또 바깥 기온이 차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 생리통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궁에 특별하게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난소 낭종이라든지 자궁 기형 등이 있을 때 생리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궁의 근육이 모든 여성들이 동맥이 수축을 하고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자궁 내막이 허물어지면서 생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수축력이 너무 세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좀 많이 하거나 순간적으로 근육이 남 앞에 섰을 때나 발표할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몸이 경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직이 잘 되는 여성분들. 세 번째는 몸과 특히 한방에서 이제 차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때 손과 발이 차다든지 아랫배가 차다든지 평소에 이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우라가 있는 경우에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자궁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면서 혈행장애가 나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뭐 피부 트러블이라던가 두통 같은 증상이 생리통과 같이 동반된다고 하는데 생리통 증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리통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통증이 다르게 되는데 네.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두통이 있다거나 생리 전에 생리통이 있으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 통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 그 다음에 자궁이 골반 내에 있기 때문에 배꼽 아래 하복부 특히 통증이 있으면서 골반 내에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제 변비나 설사를 반복해서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인 증상은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이때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이제 예민한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이때 이제 식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생리 전에 굉장히 음식이 많이 땡기면서 음식을 자기가 찾지 않던
달고 약간 느끼한 것, 고기, 육류 이런 종류의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 경우에 체질이 대부분 한 7, 80%가 있고 20% 정도에서는 오히려 생리 전에 음식 맛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자신의 이제 증상이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특히 정신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지, 또 생리 전에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지, 생리 후에 생리통이 나타나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생리통 질환, 생리통 증상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는 속발성 월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자궁의 내막이 많이 증식이 되어 있다든지,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종, 난소에 낭종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형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통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수족 냉증을 방치하면 생리통이 더 악화된다? 어떤가요, 박사님? 예, 맞습니다. 수족 냉증을 방치한다. 또 수족 냉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당연히 혈류량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근육이 더 수축이 되면서 생리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한방에서도 이제 생리통이 오는 게가 생리할 때부터 생리통이 있는지, 원래 소민 체질로 몸이 이제 찬지 이런 증상들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네네. 수족 냉증을 먼저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수족 냉증이 있을 때 생리통과 같이 있다 그러면 항상 생리통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꼭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수족 냉증이 전부터 있다고, 또 하복부가 차다고, 또 추위를 잘 찬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생리통 약은 먹을수록 내성이 생기고 생리 주기가 변한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약이다 보니까 자주 섭취를 하면 내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뭐 생리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네네. 달에 한 번, 또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달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예. 대부분은 이제 통증이 심할 때 먹기 때문에요. 네.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적절하게 약을 복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위장관에 궤양이 있거나 아스피린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비만과 과체중은 생리통이 더 심하다? 박사님, 이 생리통과 체중도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일단 과체중이라고 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고, 피가 탁해지면 당연히 혈행 장애가 오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생리통이 심해집니다. 네네. 또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과 자궁 내에 노폐물과 한방에서 이제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혈이 쌓이면서 혈행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통증은 대부분 생리하기 며칠 한 5일 전부터 통증이 계속해서 심해지다가 네네. 이제 생리를 하면서 한 2, 3일이 되면서 피가 좀 빠져나가면서 생리통이 좀 감소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네.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생리통이 있을 때 따뜻한 물 샤워는 도움이 된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근육을 이완시키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네. 생리통을 완화시키고 또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열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물 샤워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생리통
생리통의 경우에는 네네. 따뜻한 분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네. 순간적으로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 예.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리통증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열이 있는 분도 생리통이 있을 때는 뭐 아주 뜨겁지 않고 약간 미지근한 약간 네네. 따뜻한 정도로 샤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환절기에는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 이제 환절기라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일교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뭐 일교차가 큰 기온의 차이도 생리통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일교차가 크다는 것은 우리 인체가 추워질 때는 바로 따뜻하게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네. 또 이게 적절히 기온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은 낮과 밤의 차이가 기온차가 심하면 우리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궁의 근육에 또 혈류량의 개선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경우에 특히 날씨가 환절기 때 꼭 심해지시는 분들은 동의보감에 보면 비위 기능, 평상시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평소에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체질적으로는 당연히 소음인과 태음인, 음인 체질은 날씨가 추워질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네. 소양인과 태양인 체질, 열이 많은 분들은 날씨가 더울 때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생리통 약은 생리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제 약을 생리통이 생기기 전에 이제 먹는 게 효과적인 건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리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네. 이 생리하기 전에 적절하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생리통 약을 먹는데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생리통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출산하면 생리통이 없어진다? 아, 출산과 연관이 또 있어요? 출산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는 생리통이 심해다가 출산 후에 생리가 통이 없어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한 55%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45% 정도는 오히려 출산 전보다는 생리통이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산후조리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생리통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리 전과 생리하는 중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산후에 어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고 이와 반대로 생리 후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산후에 이제 출산의 몸조리가 잘 안 되고 아이를 육아하면서 과로하면서 우리 인체 내 기혈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출산 후에 생리 중과 생리 전 이때는 이제 내 몸에 어혈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에 반해서 생리 후에 또 통증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5%에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기혈이 약해서 생리통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생리통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자궁에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정확히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자궁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과 마음이 긴장을 잘하고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할 때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달달한 음식을 이런 분들이 대체로 좋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혈류량을 개선시키고 근육을 적절하게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배가 많이 차가운 경우입니다. 예, 제가 전에 수족냉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 수족냉증이나 몸이 찬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몸에 근육이 수축을 하고 혈관도 수축이 되면 자궁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과도하게 수축을 하면서 통증이 아주 극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족냉증을 먼저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수족냉증에는 요즘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춥다 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내가 음식도 잘 먹고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도 혈액량도 적지가 않고 뭐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몸이 찬 경우, 찬 걸 먹으면 좀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피가 원활하게 가려고 하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피를 잘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체질적으로 이제 꼼꼼하고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심장에서 원활하게 피를 보내는 힘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액량 자체가 적게 되면 손과 발, 자궁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몸이 차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와 우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나 자궁의 근육도 수축이 되면서 혈류량도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요,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그냥 통증이 아니라요, 골반이나 자궁, 가슴 통증이 있을 때도 콕콕 쑤시면서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네. 붓는 증상들이 같이 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생리통 한방 치료 사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하복부와 손발이 찬 여성의 생리통 치료 사례입니다. 네. 44세 여성분으로 2018년 10월에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8년 전부터 갑상선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고 일주일에 2, 3회 음주를 하신다고 했고, 4년 전부터 생리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리는 규칙적인데 기간은 한 2일 정도 하고 생리 양이 거의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입술도 마르고 얼굴에 흰색의 냉대야가 흐르고 있고, 낮에 활동할 때 얼굴과 뒷목 이쪽에 땀이 흐르고 상열감도 있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매핵기도 있었습니다. 수면 중에 이제 여성분인데도 코를 골고 얼굴이 약간 검붉으면서 맥동수는 70맥이었고, 맥관의 힘을 봤을 때는 오히려 얼굴은 붉은데 맥관의 힘은 없었고 무력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결국 얼굴은 붉으면서 열이 느껴졌는데 맥관이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허열로 진단을 했습니다. 복부와 손발이 이제 아주 찼었기 때문에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었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고 이제 원기를 보하는 약을 2개월 써서 완치한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생리통에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생리통도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 주기가 보통 이제 28일이나 이렇게 30일 주기 하는데, 생리 주기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빨라지면서 생리를 통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네. 예, 두 번째는 생리 주기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든지 또는 한 달 건너뛴다든지 이러는 경우 결국 생리가 늦어지면서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생리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생리가 빨라지면서 하루라도 빨라지고 어떤 분들은 20일 뭐 한 달에 2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생리가 빨라지면서 생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보면 내 몸에 이제 기혈이 약하고 기혈이 약하면서 빨라진다는 것은 내 몸에 허혈이 생기면서 자궁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생리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에는 당귀 10g, 그 다음에 작약과 황금 각각 5g씩 해서 물을 800cc 넣고 20분 정도 중간불로 끓여서 하루에 2번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궁은 우리 인체로 말하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복용하기 어려우면 아침과 점심 사이에 그냥 공복 시에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복용하셔도 되고 저녁과 잠자기 전 사이에 속이 좀 출출할 때 이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생리가 하루라도 늦어진다든지 한 달씩 이렇게 건너뛴다든지 생리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이런 생리 부조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생리통이 발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의 양이 부족해지고 몸이 차갑고 아랫배가 차갑고 자궁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보혈시키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귀 10g, 그 다음에 작약 5g,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육개, 우리 계피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육개를 5g에서 똑같이 이제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여서 아침, 저녁 또는 공복 시에 하루에 2번 따뜻하게 복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방차는 생리통이 있을 때 바로 드시면 그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해주시면 생리통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차가워지신 분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월경의 주기도 맞추어지는 약이기 때문에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생리 주기가 뭐 빨라지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느려지거나 아예 건너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생리 주기,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동의보감에 보면 여성분들한테 저희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여성분들이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뭐 침을 맞으러 오셨던 동의보감에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월경의 주기와 색입니다. 그런데 그 월경의 색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 뭐 조선시대 이때에는 예를 들면 패드를 많이 안 하니까 바로 나오면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패드를 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변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갈색으로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색깔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환자의 이제 피부의 색과 맥으로 저희가 색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기보다 중요한 게 색입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 그러니까 월경통도 있고 생리 주기도 일정하지가 않고 생리색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았는데 생리 주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피부의 색깔을 봤는데 맥을 보았는데 좋아졌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A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생리통도 줄어들고 생리 주기도 일정해졌는데 맥관을 보았는데 맥관의 힘이 약해지고
피부의 색깔이 좀 더 좋지 않아졌다. 그러면 증상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색과 맥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치료 방법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생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생리 주기입니다. 예. 생리 주기는 여성분들마다 28일, 그러니까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생리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번 달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과로를 좀 많이 했다, 그러면 생리 주기에 변화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좀 빨라졌다 이랬을 때는 내 몸에 열이 생긴 겁니다. 한과 열. 그러니까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썼다고 볼 수가 있고, 한방에서는 이제 열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생리 주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우라가 생기니까 생리가 좀 빨라지게 되고, 생리를 했을 때도 덩어리가 많이 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든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일을 좀 많이 한다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땀을 너무 많이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빠져나갈 피가 많이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적게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생리가 뭐 10일 또는 5일 이렇게 늦어진다든지, 좀 과한 경우에는 생리를 한 달 이렇게 건너뛰고 아하.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항상 스마트폰에 자신의 이제 생리 주기의 날짜를 꼭 시작한 날짜와 끝 날짜, 그 다음에 생리통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 전에 통증이 있고 생리 2, 3일 있다가 통증이 있으면서 3, 4일째부터 사라지시는 분이 있고, 생리가 끝날 때까지 쭉 생리 전부터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한방에서 혈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습담과 어혈이 피가 많이 뭉치다 보니까요, 피가 탁해지다 보니까 자궁 내막이 떨어질 때 통증이 극심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생리 주기가, 생리가 오늘로 해서 오늘 다 끝났는데 오늘까지는 통증이 없다가 오히려 생리 후에 통증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생리를 하다가 보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도 피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생리 전에는 이제 가슴이 좀 부풀고 음식이 잘 땡기지 않았는데도 생리 전에는 음식을 좀 많이 먹으면서 몸이, 가슴이 좀 부풀면서 생리하고 나면 가슴도 원래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사량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의 한 10% 중에서는 생리 후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어혈을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기혈이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기혈을 보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과로했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생리 후에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통증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 있는데, 뭐 여성분들의 자궁을 CT나 MRI, 초음파로 검사했을 때 자궁에 이상이 없는데 생리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자궁의 초음파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자궁은 깨끗한데 생리 후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한 10%, 이런 분들이 통증을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요, 기혈을 보해주는 치료를 하라고 동의보감에서 적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동안 제가 한방차를 따라 놨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생리가 늦어지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한방차입니다. 예. 저희가 마셔야 되는데 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당귀와 당귀 10g, 그 다음에 작약과 육개 5g씩 해서 차로 가져온 한방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냄새 자체가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구수한 느낌이 들고 먹었을 때 처음에 쓴맛이 싹 올라오면서 침이 싹 고이면서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막 쓴맛이 엄청 쓰거나 하진 않고요. 네. 네, 굉장히 그냥 뭐 차로 마셨을 때 향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매력적인 차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당귀는 여성분들에게 보해주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네. 당자는 마땅할 당자, 예, 그 다음에 귀자는 돌아온다는 귀자, 네. 제자리로 이제 돌린다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잘 시키는 약이고, 두 번째 작약은 우리가 근육을 수축시켰을 때 이완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네. 예, 세 번째 육계는 우리 하복부 인체를 따뜻하게 하고 심장에 활력을 가져다 줘서 심장의 박동력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요. 네. 예, 몸이 찬 여성들 또 생리가 자꾸 늦어지면서 생리통은 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예, 복용을 하시면 생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방차입니다. 네. 자, 생리통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 말씀해 주세요. 예, 한방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리가 빨라지면서 생리통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후계와 조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생리가 늦어지면서 생리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몸이 차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소부와 조해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먼저 생리가 빨라지면서 생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 후계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후계는 심장의 화, 우리 인체의 허화를 꺼주는 혈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예, 새끼손가락을 쭉 따라다가 보면 볼록 나온 뼈가 있습니다. 예. 예, 동의보감에 보면 이 부분을 본절이라고 하는데 볼록하게 나온 뼈에 이제 바깥쪽 뒤로 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의 뒤에 바깥쪽 오목한 부분을 쇠젓가락을 통해서 엄지손 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초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다시 5초 쉬고 5초 하시고 예, 이거 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이제 화면 때문에 그랬지 손을 피시고 팔꿈치를 피시고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조해라는 혈자리인데 예, 조해는 여성분들의 이제 음기를 보충해주는 예, 보혈을 시키는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예, 내측 복사뼈 아래 오목한 곳입니다. 이곳을 예,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예, 5세트 5초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5초 쉬시고 예,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때는 제가 보통 혈자리는 남좌 여우로 하시는데 이때는 생리가 빨라지는 사람과 늦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생리가 지금 빨라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음기를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후계와 오른쪽 조해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생리가 이제 늦어지면서 생리통이 발생하시는 분은 예, 조해 혈자리와 소부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소부는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었을 때 예, 새끼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새끼 손가락이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나는 부분 바깥쪽, 예, 새끼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의 바깥쪽을 해서 쇠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예, 손을 이렇게 피신 다음에 예, 손등을 쪽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다음에 5초 쉬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간 뻐근한 정도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조해는 마찬가지로 예, 내측 복사뼈의 바로 아래 오목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몸이 이제 차서 생리가 늦어지면서 하는 생리통이기 때문에요. 이때 여성분들은 예, 좌측에 예, 손을 소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조해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생리가 빨라지시는 분들의 생리통의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후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조해 혈자리를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38살이고요. 네. 175에 80kg입니다. 네. 지금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불면증이 좀 있고요. 예. 예, 한 2시간 정도 자면 한 번씩 깨는 식으로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뭐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처음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핸드폰 안 쳐다보면 예. 예, 뭐 한 2, 30분 걸려서 잠드는 것 같고요. 예. 예, 핸드폰을 안 보려고 애쓰는데 이제 보면은 더 오래 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2시간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는데 이때 그냥 잠이 깨기만 하는 경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 또 가십니까? 화장실에 가지는 않고요. 예. 잠에 깬 그 정도가 좀 오래 유지되다가 다시 잠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예. 자다 깨다 했었는데 요즘엔 좀 그 깨어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럼 4, 5개월 전에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없습니까? 그냥 예, 뭐 특별한 건 없고 이사 한번 했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뭐 특별히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 저녁 수술하신 적은요? 아니, 수술은 한 적이 없고요. 저녁 식사가 조금 불규칙해졌어요. 예. 보통 식사하시고 얼마나 있다 주무십니까? 7시쯤 밥 먹고요. 예. 11시쯤 잡니다. 예. 지금 원래 이때 식사는 좀 배부르게 하십니까? 너무 그때 너무 다르긴 한데 예. 주로 배부르게 먹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보면 키가 175에 이제 80kg잖아요. 예. 네. 건강 검진 할 때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간은 없습니까? 아직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건강 검진을 안 받아 보셨다고요? 예, 예. 이제 해보려고요. 네. 예, 지금 이제 나이가 38이시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일단은 이제 175에 80kg니까 이제 약간의 체중량이 조금 더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제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녁을 좀 과식을 하게 되는 우리 현대 이제 생활인데 저녁을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저녁 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체내에 이제 위와 장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네. 되면 충분한 수면을 이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특별히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약 복용하는 건 없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그 건강검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정확히 먼저 건강검진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원래 그 예전 이제 몸무게가 요 근래 갑자기 늘은 건지 이렇게 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살이 좀 쪄 있었는지요? 살집이 없었던 체형은 아닌데 최근에 좀 운동도 많이 못하고 예. 그렇긴 해서 예, 좀 많이 이렇게 지방이 좀 생긴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네. 예, 이제 남자들도 이제 35살이 좀 넘어가게 되면 복부 쪽으로 좀 체지방이 늘게 되거든요. 예. 네. 평상시 음식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예, 찌개 같은 거 좋아하고 국밥 좋아하고 그래요. 예. 이때 1차적으로는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이때는 수면을 안정시키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체내에서 이제 체질 개선, 지금 보면 이제 태음인 체질에 가깝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면서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고 이제 뇌의 기능을 이제 안정시키는 그쪽으로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창출 8g, 네, 예, 진피 4g, 네, 네, 그 다음에 원지 4g, 네, 네, 감초 4g. 예, 예, 그 네 가지를 물을 800cc 넣고 네, 예,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800cc요? 예, 800cc 물을 넣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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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저녁 때 퇴근해서 한번 드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충분히 배가 이제 꺼졌을 때 이렇게 수면을 취하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잠을 취침하러 들어가실 때 졸리면 침대에 누우세요. 네, 예,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눕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방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알려주세요. 나이는 우리 나이 75세고요. 예, 키는 1m 69고 네. 몸무게는 50 한 6kg 나갑니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저는 세 가지 거인데 한 가지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장이요. 예, 이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26살 먹어서 강원 상황에서 빈속에서 소주를 많이 먹어요. 안주 없이요. 예, 계속 그렇게 해서 소주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하고 속이 한여름이니까 이가 굳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방법을 다 써보는데 그대로 술을 계속 이장이 엄청나게 좋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장기가 먹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장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세 예, 가지 한 가지만 무슨 말씀드릴게요. 예, 약이 아무리 약을 이것저것 다 써봐야 안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술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그 당시 밥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이거 알로 처진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파킨슨병하고 해파리 협착증 세 가지인데 이거 위장병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파킨슨병도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허리 협착증이요. 협착증. 지금 병원에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검진 받잖아요? 예, 예, 이때 병원에서 병명이 나왔습니까? 병원에서는 잘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한 군데는요. 한 군데는 만성 이염이라고 예, 한 번에 기양이라고 했다 이제 거의 없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내시경 검사하고 특별한 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합성병이니까 기능 소화불량이라고 또 만성 이염이라고. 예, 이 기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거이 만성 이염이 특별한 거 안 나오더라고 하는데 한여름이니까 이가 굳었단 말이 맞아요. 왜냐면 이가 주무르는 거 이야기해가지고요. 예, 잠자듣기 주무르는 거 잘 못해요. 예, 그래갖고 굳었단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파키 때문에 말수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파키 때문에 말수 이상한 거인가? 원래 그런 거 뭐지? 예,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파키 때문에 예. 파킨슨병은 그 진단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2019년도 한 8월 달에 받았습니다. 예. 손발이 많이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떨리는데 다리가 걸 때요. 예. 그럴 때 찍찍이 막 그냥 어떻게 하냐? 크게 안 떨리고 찌끈찌끈 뭐 대발더라고 해서 안 돼요. 예.
다리 걸음이 그래요, 걸음이. 그 예. 방에서 가끔 잘못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예. 파킨슨도 큰 문제고 그 이장도 그렇고 예, 다리가 어느 쪽 발이 더 그러세요? 우측 다리가 옛날에 90년대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 다리가 부러졌는데 모르고 나는데 그쪽이 그래요, 그쪽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엄청 아픈 거 그 여기 협착증에서 그 허리 내시경 찍거나 좀 덜 아프거든요. 예. 파킨슨 확실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지금 예, 그러면 이제 파킨슨하고 이제 협착증이 있고 지금 현재 이 위장은 제가 위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네. 지금 식사를 하실 때 음식 맛은 그 식사를 먹고 싶은 생각은 잘 드세요? 별로 밥안 음식 생각이요. 음식 가끔 자주 없어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밥을 별로 밥 생각이 없어서 늦게서 좀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먹을 어쨌든 없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편하지 않고 평상시에 음식 생각이 그렇게 없고 그냥 때 되면 음식 생각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편이세요? 예, 약을 먹으려니까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음식이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 속이 이렇게 벙벙한 느낌이 드세요? 예. 예. 속 쓰린 증상도 같이 있으세요? 쓰리진 않습니다. 예. 대변을 잘 시원스럽게 못 보고 그래요, 그것이. 예,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변은 보통 한 이틀이나 하는데 변 시원스럽게 못 보고 이틀이나 보려면 정확하게 먹었는데 시원스럽게 못 봐요. 예. 지금 워낙 이제 항시 개운치 않고 그러거든요. 예. 예, 변을 봐도 항상 개운하시지가 않다 이거죠? 예. 예. 이 변이 개운치 않은 건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예. 지금 왜 제가 변을 물어보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장관을 통해서 예, 십이장과 소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대변을 통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변을 매일 못 보시고 대변을 본 다음에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같이 대장하고 예, 그 다음에 이 대장과 표리 관계가 있는 폐의 원기를 보해주는 치료를 같이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기능이 안 좋을 때도 제가 이제 문진한 것처럼 음식 생각이 없으면서 지금 음식이 또 들어가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음식 생각은 있는데 음식 생각은 있어서 먹었는데 먹으면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음식 생각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되고, 예, 그러면서 위장관에 들어가게 되면 위가 이제 무력하니까, 예, 위장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운동이 안 되고, 예, 거기에다가 현재는 이제 파킨슨 질병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위장관 약만 써서는 안 되고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를 잘 보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솥에 밥이 익으려면 밑에서 군불, 예, 불을 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방에서 이제 명문화라고 하는데 이 명문화를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보세요. 예. 예, 황기 6g. 이게 있고라고요? 예, 황기 6g. 있고라. 예, 그 다음에 백출 4g. 그렇게 하고라면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예, 그 다음에 인삼 4g. 예. 예, 그 약을 물을 700cc 넣고 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끓이세요. 끓이면 중간불 정도로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는데 이걸 지금 위장관 기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 차 요법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그 100에서 120cc 나오면 이 약재를 하루에 해서 그 한 2모금 정도씩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서 편할 때 드세요. 한 번에 드시면 지금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양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약 처방해 준 건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건 드셔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사이에 중간에 이제 벼슬 때,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때, 예, 그렇게 해서 2번에 반씩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사님, 평소에 생리통 완화에 도움될 만한 음식이나 건강관리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생리통이 있는데 생리 전과 생리 중에 생리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몸 안에 습담과 어혈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라든지 예, 다시마, 톳, 예, 미역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생리 후에 생리가 다 끝난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혈이 약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육류라든지 예, 생선, 예, 고기를 적절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생리 전과 생리 중 그리고 생리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생리통에 따라 도움되는 음식이 다르니까요. 평소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음식으로 생리통 완화에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